아침에 눈 뜨면 차려져 있던 따뜻한 밥, 무심코 건네받은 두둑한 용돈, 그리고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던 불빛 하나까지, 이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마음이었고 사랑이었는데요. 우리는 그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로 사랑으로 들리는 매직이 펼쳐지는 날, 마음 한 구석 괜시리 뭉클해지는 어버이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평소에 감사한 마음을 생각은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인색한 것 같아요. 완벽한 말을 고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 한 스푼만 담아내면 마음 배달 완료! 오늘은요, Everybody 효자 효녀 모드로 들어가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Hi everyone, thanks for spending part of your day with me. I'm DJ 진진. 차 타고 하늘을 driving 너와 나 어디든 arriving Like a real thrill 저 feel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오늘 첫 곡으로는 방탄소년단 제이홉님의 마마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 만큼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프닝에서 부모님께 전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좀 해봤고요. 어버이날, 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아마 나중에 가족들과 식사를 한 끼 챙겨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버이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나만의 특별한 방법,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특별한 방법을 뭔가 이벤트나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저는 무심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전화 한 통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버이날이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약간 이렇게 되게 낯간지러워 해가지고 저는 전화 한 통으로 웬만하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잘합니다. 저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챙기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잘하고 전화 한 통 드리는, 이 기회에 영상 편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나를 키워주고, 아껴주고, 지금까지 항상 웃는 얼굴로 내 편이 되어주는 엄마 아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낯간지럽지만 우리 아도란에서 더 낯간지럽게 만들어주네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부끄럽네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께 가끔 이런 선물들을 사드리긴 합니다만, 엄마가 최근에 이제 그 커피차 개업식을 할 때 엄마가 꽃을 받았는데, 꽃 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좀 선물을 드려야겠다. 옛날에는 그냥 용돈만 챙겨드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용돈으로 엄마 아빠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고마워, 사랑해 이런 표현을 잘 하는지, 저는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항상 이제 약간 가족의 전화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항상 전화를 끊기 전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로 항상 표현을 잘 해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주는 사랑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좀 갖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추천하는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이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평소에 관찰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 뭐 제가 요즘에 엄마가 꽃을 받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 처럼, 뭔가 엄마 아빠가
취향이 자꾸 바뀌시잖아요. 이제 나이를 드시면서도 취향이 바뀌는 것처럼 그때그때 맞는 선물을 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꽃도 좋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아빠가 뭐에 빠지셨어. 뭐 낚시에 빠지셨어. 그러면 낚싯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이 원하는 지금 당장 필요한 선물을 딱 사드리는 게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네, 사랑이 가득한 항공이들이 모여있는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세정의 꽃길 그리고 빌리의 Cloud Palace까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한국어는 매우 쉬운 한국어 고맙다입니다.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라는 뜻인데요. 고맙다 means you feel warm and pleased because of someone's kindness or help. In English, this is similar to thankful or grateful. 네, 오늘의 한국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항공이들의 취향이 넓어지는 시간 함께 해야겠죠. 보석 같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야, 이 오랜만입니다 하는 이 톤마저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야, 1년이 넘었고. 그렇죠. 네. 그때 뭐 다시 뵐 수 있으면 봐요 했는데 맞아요. 결국 오긴 했지만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DJ가 바뀌어 있었죠. 네.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만났네요. 그러게요. 영광입니다. 네. 5주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사실 제가 또 대화님이랑 이렇게 네. 같이 하게 돼서 뭔가 아군이 있는 것 같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적군일지 아군일지 이제 가봐야 하는 건데.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지만 아, 그러니까요. 그래도 또 이렇게 같이 하니까 마음이 좀 굉장히 편하고 네, 저희가 또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고맙다를 알려드렸었는데 대원님은 또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잘 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네네. 네, 일단 같이 좀 식사 같이 하고 음. 네, 당연히 제가 결제하고 네. 또 선물을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역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현금이다 그렇죠. 생각해서 또 작은 정성을 드렸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31가 되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하는 나이가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형이랑 같이 해가지고 친형이 있는데 친형이랑 같이 해가지고 항상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금이라는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할 만큼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함께 들으면 좋은 음악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요. 네네네.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다 같이 뭐 이렇게 영화 보거나 네. 네, 이런 일은 많은데 네. 우리 다 같이 음악이나 한 곡 들어볼까? 아.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족의 음악성 때문에 제가 가수를 한 건가 싶을 정도로 네. 이제 엄마 아빠가 음악을 엄청 좋아하세요. 오,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옛날부터 저는 아기 때부터 여행을 가잖아요. 네, 그럼 뒤에 화면 조그만한 거 이렇게 틀어주시는 거 있었어요. 거기에 이글스 콘서트 막 그런 거를 보여주시고 네. 그 다음에 에릭 클랩턴의 그런 콘서트 영상, 라이브 영상을 네. 항상 틀어주셔가지고 형이랑 저랑 맨날 그거 보면서 잠에 들고 깨면 그거 보고 있고 항상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락이나 팝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I Love Coffee, I Love Tea라는 곡에 네, 또 맨하탄 트랜스퍼. 네, 맞아요. 거기에 빠지셔가지고 제가 또 스피커를 선물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걸로 막 와 죽인다면서 네. 아빠가 그거를 많이 듣고 계십니다. 저희 집안하고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네. 춤도 춰요. 아, 아빠. 정말요? 네. 저희 집안은 모두가 아이거든요. 저희는 다 이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정말 다르겠다. 우리 집이랑. 맞아요. 아마 대환님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아마 도망치실 겁니다. 저희 가족 어우, 만나면. 네. 벌써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자 가족 혹은 부모님께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족끼리 한 달 살기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달 살이. 네. 전에는 다 같이 살았지만 그렇죠. 지금은 다 독립해서 살고 있으니까 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을 뭐 이렇게 손으로 꼽아보면 뭐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생각 한 번씩 맞아요, 해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인한 시간들을 갖고 싶어서 음. 꿈꿔보는데 저번에 그 어머니랑 같이 네.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어머니가 먼저 이러셨어요. 분명히 내가 너한테 잔소리 하겠지. 그럼 넌 또 길이길이 날뛸 거고 분명히 그러겠지라고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참 붙어 있으면 싸우고 떨어지면 그립고 이게 맞아요. 가족이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밈화 됐었잖아요.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엄마가 하지 말아야 할 항목들을 아, 티셔츠에 적어가지고 커플티로 입고 아 갔던 서로 보게. 서로 보게끔. 이제 뭐 예를 들어 돈 여기 너무 비싸다. 금지 항목 중에 여기 엄마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었나? 이러면서 1번은 여기 너무 비싸다. 여기 맛이 없다. 그냥 여행을 갔으면 그 현지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김치 없냐? 막 이런 것들. 네. 예, 그런 걸 금지 항목으로 한번 싹 해가지고 가는 것도 한 특별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한우 사드리려고 네. 이렇게 고기 이렇게 쫙 이렇게 먹으러 갔는데 이게 육즙이라는 게 사실 기름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바블링들을 다 잘라내. 네, 이렇게 막 아이고. 건강 생각해야지 그쵸. 하면서 이제 예. 먹을 거 다 못 먹고 아이고. 네, 뭐 뻔한 그쵸, 스토리죠. 그쵸. 예. 하지만 뭐 그것 또한 추억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국내 여행은 사실 낚시를 핑계로, 그리고 저는 골프 좋아해서 골프를 핑계로 이제 가족들이랑 취미생활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외에 그냥 정말 여행을 간 지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족끼리 한번 해외여행을 가는 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버킷리스트입니다. 이 가족의 해외여행. 네. 너무 재밌을 것 이 같은데요. 가족 어마무시할 거예요. 제가 가족들이랑 있으면 저도 이거든요. 네. 그래서 막 분위기 주도하는 편이에요. 어디 가면. 근데 그 아빠의 텐션은 이야, 최근에 아빠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해탈한 느낌이세요. 인생을 통달한 느낌이에요. 그럴 만한 때가 또 되셨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텐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우야 웃어. 그냥 웃으면 웃음이 나. 하면서 그냥 막 웃으시는데 네. 그 모습마저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과 우리 가족과 해외여행을 한번 가면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대화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취향의 발견 시작할게요. 취향의 발견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오늘도 대화님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추천곡을 가져와 주셨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노래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까지는 주로 장르를 소개했습니다. 뭐 컨트리도 소개했고 뭐 앰비언트, 뉴에이지 뭐 이런 독특한 장르도 한번 소개해봤고 네네. 장르를 이야기해봤는데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네. 또 가정의 달이니까 아하. 가족에 대한 음악들을 장르와 상관없이 한번 네네. 주제로 엮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화님이 생각하시는 가족 하면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하는 음악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가족하면 그래도 감동적이고 따뜻한 음악들. 네. 물론 참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아, 그렇죠. 네, 이런 음악도 있습니다. 네, 네, 뭐 다양하죠. 예를 들어 막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면서 나는 사랑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어. 뭐 이런 거. 슬프다. 그런 것도 있지만 네네네. 주로 이제 훈훈하고 아름답고 짠한 눈물 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면 특이하게 가수로 활동한 팀 중에 가족끼리 함께한 팀들 기억나는 팀이 있을까요? 요즘 정말 인기가 많죠. 뭐 그렇죠. 다들 아시는 악뮤. 아, 네. 최고죠. 요즘 그 수현 씨의 슬럼프 극복기가 음, 그 전 국민의 그 맞아요. 희망 어떤 스토리로 지금 맞아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찬혁 씨가 큰 도움을 줬고 음, 참 남매가 예쁘게 산다. 아, 예,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잭슨 5. 예, 좀 있으면 이제 마이클 잭슨에 대한 전기 영화도 개봉을 할 텐데 네. 잭슨 5 역시 마이클 잭슨 막내 동생을 중심으로 한 가족 그룹이었고요. 카펜터즈 아, 네, 남매 듀오였죠. 네. 그래서 악뮤를 뭐 한국의 카펜터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고 그 밖에 또 여럿 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추후에 좀 많이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첫 번째 추천곡부터 맛보기로 만나볼게요. 네, 시스터 슬래지의 We Are Family라는 곡을 듣고 계십니다. 반주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도 이제 뒤에 그 후렴구 보컬 부분이 딱 나오면 아마 이 노래구나 하고 아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이 시스터 슬래지라는 4인조의 그룹이 다 그 성이 슬래지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입니다. 야. 자매들이 모인 그룹이거든요. 네. 네, 이 라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시스터들이 다 모였는데 그거를 노래 가사로까지 만든 겁니다. 우리 가족이야 라고 가족 그룹이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곡을 머릿곡으로 발표해서 큰 히트를 냈던 이제 그런 곡인데 네, 가족하면 저는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뭐 앞에서 카펜터스, 잭슨 5 이런 얘기 많이 했고 뭐 오스몬스도 있고 가족 그룹 정말 많습니다만 그래도 좀 취향의 발견이니까 가족 그룹이 만든 가족 노래 그 중에서 조금 덜 알려졌지만 같이 재밌게 들을 만한 거 추천해 봅니다. 리듬도 굉장히 디스코 음악 같고 네. 약간 펑키한 이 느낌 그리고 그렇죠. 우리 가족이야 이 화목한 느낌도 주면서 이 믿음이 느껴지는 구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가족이 있으니까 정말 든든하다. 약간 이런 것까지 느껴지는 노래였습니다. 야, 약간 그러면 가족과의 에피소드 중에서 대현님은 역시 We are family다. 우린 가족이구나라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가수이고 자기들이 We are family라고 막 외치고 네. 무대에서 춤도 추고 그러면서 네, 느꼈겠지만 네. 저희 가족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에 가면 네. 다들 조용해요. 특히 남자들이 조용해요. 네, 남자들이 다 조용하고 네. 네, 그냥 참 우리 집안은 참 전생에 선비들이 많았나 보다 하고 그냥 그러면서 그 침묵에 We are family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약간 말없이 통하는 게 서로 있어요. 그냥 잘 지냈어? 그러면 뭐 잘 지냈지. 그거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그쵸. 미주알, 호주알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럴 때 네. 내가 이 가문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 게 또 가족 분위기라는 건 가족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그럼요.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을 한번 추천해 주시죠. 네, 익숙한 선율이 나와서 다들 이제 예전에 좋았었던 추억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홀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라는 곡입니다. 제목을 해석하자면 그는 무겁지 않아요. 그는 나의 brother. 네, 정확히는 이제 어린 소녀가 하는 얘기라 네. 그는 나의 오빠입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기상가 어떤 일화를 보고 만든 곡이라고 해요. 그 일화가 뭐냐면 한 작은 소녀가 자기보다 훨씬 큰 오빠를 업고 가고 있었답니다. 주변에서 보던 어른이 무겁지 않니? 라고 했더니 했던 얘기가
아니요, 그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는 나의 오빠니까요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네,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도 줬지만 네. 그 전쟁 중에 군인들이 그렇게 음악을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저운우를 막 업고 뛰어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을 생각을 네, 했나 네, 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가족의, 형제의 뭐 희생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많이들 들으시는 음악이죠. 야. 이게 사실 저는 곡 제목만 들었을 때는 둘 다 모르는 곡이었어요. 네, 근데 노래를 들으니까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음악들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세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 네. 때는 광고에 나왔었거든요. 아, 광고 음악. 네, 아마 친숙한 분들이 많으셨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주는 게 굉장히 저는 요즘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지금 60년대 음악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히려 60년대, 70년대 이 시대별로 네,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이거를 딱 들으니까 이 패닝이라고 하죠. 왼쪽에서 네. 드럼 소리 나오고 오른쪽에서 그냥 보컬 소리 나오는 이 옛날 그 감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 그렇죠. 옛날에는 스테레오를 참 순진하게 믹싱했어요. 너 그냥 왼쪽으로 다 가.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왼쪽 레프트 100%, 네. 뭐 라이트 100%막 이런 게 그 시절 감성이 느껴져가지고 네. 요즘에 굉장히 좋은데 방금 노래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깊게 느껴져서 그 시절 뭔가 정말 따뜻한 사운드고 이게 네. 60년대, 70년대의 분위기인데 이거를 아무리 똑같은 장비를 써도 잘 재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연구 중이거든요. 네. 맨날 이제 땡튜브로 공부하면서 맨날 사운드 믹싱 해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레트로 마이크도 샀어요. 그런 것까지 해봤는데도 이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네. 네. 아니, 정말 평생 엔지니어를 하시는 분들도 재현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프로듀서들이 혼자서 하기엔 좀 그쵸. 쉽지 않을 수 있죠. 맞죠. 자, 뭔가 인류애가 생각이 나는 그런 곡이었고요. 사실 아까 그 뭔가 소녀의 네.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뭉클한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추천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takes a lot to know what is love. 네, Backstreet Boys의 The Perfect Fan이라는 곡을 듣고 계신데요. 네, 여기서 완벽한 팬은 누굴 가리키냐면 엄마입니다. 네, 엄마는 그래야 그러니까 주로 스타가 아니에요. 주로 팬이에요. 맞아요. 이게 좀 엄마한테 죄송한 부분인데, 맞아요. 네,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에게 가장 완벽한 팬, 나를 가장 사랑하는 팬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 것 같고 그게 엄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백스트리트 보이스는 이제 그 보이 그룹이죠. 네. 네. 이 건장한 그렇죠. 남자애들이 나와서 엄마를 향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예쁘고 감동적입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곡입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즈 같은 경우는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즐겨 듣던 그런 밴드고 네. 사실 방금 해주신 얘기 중에 왜 엄마는 스타가 아니고 팬일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팬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티스트가 된 뭐 자녀가 있다면 그걸 만들어준 건 부모님이다. 엄마 아빠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명언 나왔네요. 가사로 만들어야겠는데요. 그렇죠. 네. 약간 방금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엄마는 스타가 아닐까? 아빠는 스타가 아닐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기본적으로 팬이 없으면 스타도 없기 때문에 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위대한 팬이 우리 부모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뭔가 항상 그 나를 지켜주는 존재
라고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네.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완벽한 팬이라고 좀 느껴지셨던 적이 있을까요? 태연님에게도. 그럼요. 네. 아무리 잘못해도 음, 결국은 엄마는 아빠는 용서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너무나 죄송하지만 네. 너무나 감사하고. 예, 그리고 어떤 위험에 빠져도 네, 본인이 꼭 이렇게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이죠. 제가 아기가 없어서 못 느끼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뭔가 겪어보지 못했죠, 예,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엄마도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이해 안 갔다. 할머니 얘기를 하시면서 나도 엄마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는 엄마가 이해가 간다. 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네, 너도 똑같은 너도 또- 아들 낳아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한번 엄마처럼 고생해봐. 그렇죠. 아, 네. 이- 그 2절로 나오면 이제 그렇죠. 아, 이제 피곤해지죠. 피곤해지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세 곡을 먼저 맛보기로 만나봤고요. 노래 한 곡을 좀 완곡으로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곡을 대현님께서는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네. 그 신나는 디스코도 좋지만 네. 조금 발라드 스타일의 곡이 더 감동적인 것 같아서요.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The Perfect Fan. 네, 이 노래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몽글몽글한 DJ 진진과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드는 이두아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오늘 취향의 발견의 주제는 가족이 떠오르는 음악이었고요. 계속해서 대화님의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아이유의 무릎입니다. 가사 자체로만 보면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뉴스 같은 데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아이유에 대한 유명한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아이유 씨가 그 불면증이 있었을 때가 있었대요. 네, 근데 그때 내가 제일 잠을 잘 잤던 때가 언젠가라고 되새겨 보니까 할머니 무릎에 딱 베고 그리고 할머니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던데 그때 그렇게 꿀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 무릎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 이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무릎, 네, 거기에 아이유 씨가 이렇게 기대서 자고 있는 모습 이런 게 좀 떠오르는 그런 곡입니다. 굉장히 포근하네요. 그렇죠. 네. 이 부모님이나 혹은 네. 좀 감동적인 노래는 확실히 이렇게 심플하게 피아노와 맞아요. 혹은 기타나 이렇게 목소리로 차분하게 가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뭔가를 좀 감동을 주고 싶거나 그리고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웬만하면 원테이크로 녹음을 합니다. 그 감정이. 네. 네. 그 감정이 뭔가 사실 음이 좀 틀려도 그리고 뭔가 호흡을 약간 절거나 해도 이 감정이 주는 그 원테이크가 주는 감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끊지 않고 최대한 녹음을 하려고 해요. 그러고 이제 실수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시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원테이크가 주는 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뮤지션으로서도 참 멋있네요. 아닙니다.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무릎이라고 했을 때 할머니 이제 엄마 아빠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다니실 때 저희는 할머니 옆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 중학교 때는 형은 유학을 가 있었고 저는 이제 할머니 손에 거의 자라듯이 그렇게 컸는데 가끔 가다가 그 엄마의 온기도 있지만 그 할머니의 온기 이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뭔가 더 고차원적인 무언가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밥 그리고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만두 그 맛을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모르겠어요. 지금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좀 됐지만 할머니를 그리워할 때 그 향이나 뭔가 할머니 집 냄새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마음속 깊이 박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도 아마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그 할머니의 향이 좀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박효신의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입니다. 네, 가사를 보면 정말 1991년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가사인데 박효신 씨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에서 노래를 자주 불렀답니다. 뭐 간이의자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무대 만들어가지고 어머님 친구들도 계셨을 수도 있고 뭐 주현미의 트로트도 부르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모습 좀 훈훈한지 본인도 그때 기억이 굉장히 따뜻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엄마에 대해 노래하는 곡을 만들었는데 그 곡이 이 노래입니다. 네. 음악적으로도 참 박효신 씨한테 중요한 시기였는데 박효신 씨가 창법을 바꿀 때입니다. 박효신 씨야말로 그 소울과 R&B의 그 어떤 분은 그걸 구부린다라고 하던데 아주 강하게 울면서 막 바이브레이션을 주는 이제 그런 창법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힘을 쭉 빼더니 그윽한 보컬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바뀌었는데 그 예전 보컬 스타일 좀 떠오르는 그 시기의 음악입니다. 사실 가수한테 창법을 바꿔라 라는 말은 사실 너 다른 옷 입어라 완전 그런 의미인데 사실 너무 잘 바뀌고 네.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또 특히 박효신님은 완벽주의자로 소문이 나 있고 뭔가 그걸 해내신 분이어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그 진정성이 저희한테도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어릴 적에 좀 어떤 노래를 즐겨 불렀는지 대원님은 그런 곡이 있을까요? 네. 그 돌이켜 보면 네. 저 때는 그 뭐 레딧고나 골든 같은 노래가 저기 피구왕통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만화 주제가 흥얼거리고 다닌 것 말고는 뭐 딱히 기억나는 게 없긴 한데 전 어렸을 때부터 팝송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근데 팝송은 어린이 입장에서는 잘 부르기가 쉽지 그쵸. 않잖아요. 그래서 듣기만 많이 했고 네. 근데 그래서인지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직도 노래방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노래방 가면 사실 딱히 부를 게 없어요. 아 정말 저는 진짜 없어가지고 네. 한참 동안 이렇게 찾는데 예전에 네. 연예인들이 이렇게 모인 오. 가수분들이 모인 네.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가수들도 노래방 기기를 켜놓고 네. 놀더라고요. 그럼요. 한 곡씩 부르면서. 그럼요. 근데 갑자기 사회자가 자 그럼 이제 평론가 이대화 씨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평론을 잘하지만 노래도 네.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한번 보자. 그래서 윤도현 씨의 사랑투를 불렀던 야. 기억이 나요. 아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명곡이에요. 아, 나 저 그때 참 네,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우셨겠네요. 아,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수들 앞에서 부르는 게 네. 사실 뭔가 평가당할 것 같기도 아, 그럼요. 하고. 내가 뭔가 평론가로서 이렇게 평가를 해봤지만, 네. 뭔가 내 노래를 평가당하는 기분. 심지어 굉장히- 앞에 김광진 씨도 있었어요. 얼마나 난 못해요. 저는 가수 아니라고 할 거고, 저는 래퍼라고 할 거예요. 저는 사실 라디오 DJ라고 할 겁니다.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취향의 발견 마지막 추천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미니 리퍼튼의 러빙 유 듣고 계시고요.
예전에 개그 소재로 많이 쓰여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그 고음으로 쭉 올리는 가성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재밌게 따라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곡인데 미니 리퍼튼이 딸 마야를 재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 전체가 자장가가 아니라 이 부분이 실제로 불러줬던 자장가라고 해요. 이 부분을 후렴구처럼 이렇게 쓰고 앞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곡인데 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뭐죠? 이 노래를 만들고 드디어 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어, 히트를 했죠. 네. 그리고 유명해졌는데 네. 얼마 뒤에 몇 년 안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 미니 리퍼튼의 딸 마야 입장에선 엄마가 자기를 위해 불러줬던 자장가가 엄마를 유명하게 만들고 얼마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지 한 번쯤 생각해 보거든요. 좀 슬플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제가 좀 침울하겠는데, 네, 아무튼 참 엄마의 사랑이 담긴 곡이다 이렇게 그쵸. 훈훈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야 사실 워낙에 유명하고 뭔가 밈도 밈이지만 어디선가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법한 그런 곡입니다. 네. Loving You. 뭔가 자장가잖아요, 사실. 그렇죠. 엄마가 불러준 자장가죠. 엄마가 불러준 자장가. 대원님이 들었던 자장가는 어떤 자장가였나요? 분명히 불러줬을 것 같은데요, 저희 네. 어머니가. 네. 근데 전 어릴 때여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기억이 남는 게 자장 우리 그거 하셨을 것 진우-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요거요. 엎고서 네. 토닥이면서 하지 맞아요. 않으셨을까. 잘도 잔다 우리 진우 했겠죠. 네. 제가 왜냐면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건 어릴 적에 어디선가 들었다는 어디선가 얘기니까. 맨날 들었다는 거였으니까. 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막 쭈까쭈까 하면서 이제 막 하는 이제 다리 길이 늘려준다고 뭐 쭈까쭈까 그런 것들. 해주는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잠을 재우기 위해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아마 노력을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자장가도 사실 만들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딸 마야를 위해서 노래까지 만들면서 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 네. 오늘의 주제 또 어버이날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러빙 유까지 맛보기를 좀 들려드려 봤고요. 그럼 이 중에서 오늘 완곡으로 한번 들려드릴 곡을 대현님이 한번 선정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좀 감동적인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 네. 가사가 좀 더 잘 들리는 음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노래 박효신의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 이 노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장항동 정산소로 돌아올게요. 분위기를 바꿔서 항공이들의 일상의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항동 정산소. 장항동 정산소 is our segment where we choose BGMs that match your messages. 네, 장항동 정산소는 저랑 대화님이 이제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사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찐디의 추천곡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이돌 한국어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실 수 있고 우리 대화님이 사연 읽어주세요. 네, 아로아 라이스님입니다. 오늘 워킹홀리데이 신청 서류를 준비했어요. 찐디 덕분에 용기 냈거든요. 한국에서 1년 동안 살아보려고 합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하. 이거 용기인데요, 진짜.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용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약간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약간 말을 좀 조심해야겠다.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용기를 드렸죠? 아로아라이스님께서. 근데 저는 항상 아로아한테도 이제 우리 팬분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도해봐. 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냥 사실 시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와닿지도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가 있으신 인생 선배 로아도 있지만 이제 또
후배 로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좀 얻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지죠? 왜냐면 노래를 어떤 거를 추천을 해드릴까 지금 계속 머릿속에서 굴리고 계시구나. 그렇죠. 계속 굴리고 있는데 저는 정했습니다. 먼저 알려주시죠. 네. 저는요. 가호님의 시작. 시작. 네. 파이팅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파이팅 해달라고 네. 했고 그 뭔가 이 워킹 홀리데이의 그 뭔가 이 두려움을 맞서 싸워라 플러스 이 두근거림을 참지 마라. 네, 이걸 끝까지 1년 동안 유지해서 좋은 결과를 좀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가오님의 시작을 골라봤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네, 워킹홀리데이 온다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왠지 한국말을 다시 배우실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렇죠. 천천히 배우실 것 같아서 양준일의 네. 가나다라 마바사. 와, 다르다. 제가 이 장항동 정산소를 그쵸. 네, 꽤 오래 했습니다. 선배잖아요. 제 선배 저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 완전 지금 새내기거든요. 네. 이야. 아니 이렇게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오만한 얘기를 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맨날 지거든요. 캔디맞게 워낙 잘해가지고. 그래요, 그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또 겸손하게 나오겠습니다. 야, 가나다라 마바사. 이분 한국어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장난입니다. 네, 잘하신다면 또 죄송합니다. 야, 자 오늘의 장항동 정산소 우리 아로아라이스님의 사연 한번 들여다봤었는데 저와 대화님의 추천곡이 꼭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환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대환님 오늘 취향의 발견과 장항동 정산소로 저랑 또 이렇게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전 개인적으로 케미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 그 연말 결산할 때 맞아요. 만났었는데 맞아요. 그때도 되게 재밌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잘 맞는 거예요. 왜 자신 없어하세요? 잘 맞는 거죠. 네. 네. 앞으로 4주 동안도 되게 재밌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앞으로도 4주 잘 부탁드리고 저의 스페셜 기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곡으로 최유리님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아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안녕.